광주 금남로는 불법 비상계엄 또 독재에 맞서서 시민들께서 피를 흘리며 항쟁하셨던 곳이고 또 계엄군에게 학살당하고 또 그 사실이 은폐되었던 역사적 아픔의 현장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2025년에 계엄을 찬성한다, 또 계엄군이 십자군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의 일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모욕이자 훼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광주 5.18 민주묘역에 참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 광주에서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 것이 선을 넘었다며 송구하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광주에서 김경수 전 지사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괜찮으시고요? 다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쉽지 않았다는데요. 광주에 방문하는 문제로 친한계 단체 대화방에서 쫓겨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에도 참여를 했었기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김 의원은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 기사 보도도 나갔지만은 당내 반발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일부 또 같이 뜻을 같이 하던 동지들조차도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기본적인 가치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계산들 때문에 뒤로 물러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광주를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보이지만 한켠에선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가기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수진 앵커의 마지막 한 줄이 의미심장한데 탈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뭐 보도는 안 나가고 있지만 정가에서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국민의힘에서는 특별하게 나오는 얘기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게 김상욱 의원 예.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친한계 단톡방에 두 군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친한계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 단톡방에서 아마 나가라는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나가라는 권유를 받고 이제 나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논평을 만약에 하자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가 지금 정당 정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정당을 믿고 이제 정당에 이제 어떻게 보면 투표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 정당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제 의원들의 분명히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의 의견도 있겠지만 정당의 의견도 이제 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까지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 의원들과도 잘 어울리고 이제 그 안에 언더73 이렇게도 다 들어가고 했는데 사실상 절연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을 다 인정을 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나와 이제 의견이 다른 것은 뭐 확장성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당이라는 것은 그 이념성도 중요하고 그 정체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친한계 단톡방에서도 어떻게 보면 언더73이라든지 뭐 그 단톡방에 있는 그러니까 그 모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 비춰질 수 있는데 아닌 목소리를 이렇게 개인이 많이 내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어울리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민주당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을 당에서 들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예. 서영주 의원은 어떤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김상욱 의원의 그동안의 인터뷰를 쭉 보고 있었고 분석을 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은 그냥 보수다 뼛속까지. 다른 당에 대해서 넘어가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네. 어떤 측면에서는 순수하다. 그러니까 초선의원으로서 정치에 들어왔을 때 정치의 본연의 교과서적인 얘기를 본인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에요. 좀 해맑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내란에 동조하고 극우화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상욱 의원 자체가 뭔가 본인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내란에 동조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그게 보수의 가치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친한계 내에서 좀 이렇게 그 밖으로 내쫓김을 당한 부분에서는 저도 좀 놀랍긴 했어요. 친한계가 어떤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을 위해서 김상욱 의원의 뜻을 같이 갈 수 없구나. 여기도 어차피 표 계산하는 곳이구나. 탄핵을 찬성한다는 친한계지만 여기 또한 당내 경선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것인데 정치의 전체적인 모습을 봐서는 이게 본인들 내부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한 명의 목소리조차 용인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뭐 나가라. 권선동 의원도 아마 김상욱 의원한테 탈당 권유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친한계들이 한다면 국민의힘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 그 안에서 다름도 못 인정하면서 그 108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그 국민들 중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건데 그 국민들의 통합 의지를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저는 정당은 자고로 어떤 다름을 가지고 그 안에서 포용과 통합을 했을 때만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그 정당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 게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김상욱 의원의 저런 친한계에서의 단톡방 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방 조치 출? 예, 출방 조치는 출방? 예. 조금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을 이제 민주당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게 사실 좀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 부분은 진짜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비난을 받아야 될 것은 사실 민주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김상욱 의원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그렇다면 상당히 편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광주에 가서 이제 그러면 광주라는 것은 특정 세력만의 뭐 그런 장소이고 또 다른 그런 보수는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는 그런 장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민주주의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곳에 모인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좌파 뭐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는 그런 우파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안 된다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목소리를 높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상욱 의원도 좀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도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정말 나와 목소리가 다르다고 그렇게 배척하고 누구를 찍고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민주당이 서로 다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폭력적인 부분들을 행하고 있지 않냐. 더러 그런 강성 지지층이 있지요. 저는 줄곧 민주당 내에서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통합과 포용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가 통합 포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걸 받아들여가면서 당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폭넓은 당이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보수가 집회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민주화의 성지이고 내란의 어떤 그 행위, 전두환의 이 총칼 앞에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피를 흘려서 정말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에 가서 지금 내란의 행위를 찬성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가서 비아냥을 한다. 그게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된다면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친한계 얘기를 하면 또 많은 의견을 내고 계신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5.18 문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미 정리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그리고 이준석 대표 시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그리고 광주 가서 묘역도 가고 비석도 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주에 가는 문제 합의하지 않았다. 혼자 맘대로 간다. 그 광주에서 열린 계엄 반대 집회에 대해서 사과했다. 이런 것 때문에 방출한다. 친한계 그리고 2달 동안 책 쓰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한동훈 전 대표 볼 것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친한계라면 우리가 다 바빠서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김 의원이 가서 우리의 목까지 사죄 말씀드리고 참배를 제대로 하고 오라.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야죠. 그런데 합의하지 않은 일정이
이라고 방출한다?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스카이데일리 얘기를 했지만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 뿌려진 스카이데일리 일면 제목을 보셨습니까? 광주 5.18 광주는 DJ와 북한군의 합작 공작으로 일어난 폭동이다. 이런 식으로 냈던 신문이 그 자리에 뿌려졌고, 계엄군을 십자가로 얘기를 하면 당시에 계엄군에 맞섰던 광주 시민들, 이번에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던 시민들은 악마가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신 사죄한 김 의원의 용기를 칭찬합니다. 예. 예, 정치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해소하라고 있는 겁니다. 예,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 거기 보면은 얼마나 잔혹한 그런 상황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아픔을 평생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꼭 계엄 찬성, 탄핵 반대 집회를 해야 했을까요? 그것도 타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버스로 동원해서 했잖아요. 이게 곧 무슨 뜻입니까? 그냥 싸우자고 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광주 정신을 자꾸 독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광주 사람들이 광주 정신을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측에서 광주 정신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새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이 3명 의원 가가지고 묘비 990개가 넘는 거 다 닦고 헌화하고 그러면서 좀 안고 가자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상욱 의원의 이번 행보도요. 사실은 낡은 갈등을 좀 청산해 가자라는 우리 새로운 젊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그런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칭찬은 못하고 격려는 못해줄 망정 쫓아내려고 한다면 과연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는 새 정치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독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얘기가 자연스럽게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시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복귀를 앞두고 김상욱 의원의 이런 이른바 단톡방 뭐라 그러셨죠 아까? 출방. 추방이요? 추방이라는 게 낫겠죠. 예, 추방 사태가 벌어졌는데 네. 본인 행보에 약간 뭔가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여기에 녹아져 내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친한계 모임에서의 판단인지 예.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으나 이게 만에 하나 한동훈 전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첫 시작부터 헛발질을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탄핵에 찬성했고 그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5.18의 정신에 대해서 저런 식의 어떤 민주주의 가치 지키겠다고 초선 의원이 가서 국가권을 헌화하고 사죄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게 당연히 국민의 아픔을 닦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방했다? 아무리 이게 이 본인들의 어떤 팀플레이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첫 걸음에서는 매우 안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 그래서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그럴싸하게 썼는데 이 같은 행보하고 같이 엇박자를 낸다면 첫 네.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돼서요. 한참 스텝이 꼬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스텝이 꼬일 것 같다. 저한테도 언더 73 안 들어가냐, 뭐 이런 단체 안 들어가냐 이런 얘기들이 당에서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들어가기가 참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단체에 제가 속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의견이 마치 그 단체의 전체의 의견인 양 이렇게 비춰질까 봐 상당히 무섭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서 이제 하는 게 정치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사실 김상욱 의원이 이제 그렇게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제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의 이제 개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이 언더 73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들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마련을 한 어떤 그런 뭐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마치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의견인 것처럼 뭐 나가는 것도 의견인 것처럼 들어와서 아니면 어디 가는 것도 그렇게 다 비춰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김상욱 의원이
의원인데 혼자 의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의원이면 좀 생각을 좀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모임에 대한 성격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상욱 의원의 생각이 짧았다 이 말씀으로 좀 정리하면 될까요?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모인 그런 단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김상욱 의원의 그 개인 그 행보를 위한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단톡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상욱 의원이 앞서 들으셨지만 언론 보도 이후에 언론 보도 내용을 크게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분들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본인도 파악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인터뷰를 하게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여러 이런 의견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간이 곧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